요즘 손주들이 모여서 수다를 떱니다. 걔는 완전 ENFP야. 나는 ISTJ라서 그런 거 못해. 무슨 암호 같은 알파벳, 네 글자. 며느리는 또 이럽니다. 우리 애가 INFP 성향이라서요.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요즘 20대, 30대 10명 중 10명이 자기 MBTI를 압니다. 취업 면접에서도 묻고 소개팅에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요즘 새로운 만남이 있으십니까? 경로당에서 동호회에서 소개를 받으셨다면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MBTI가 뭐세요? 상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머, 어떻게 그걸 아세요? 혹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2026년식 초신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MBTI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MBTI가 도대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파벳 4개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A형은 꼼꼼하고 O형은 대범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로 얘기합니다. 혈액형이 4가지였다면 MBTI는 16가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ISTJ 이렇게 4글자만 들어도 대번에 상대 성격을 압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알파벳 4개가 각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 번호판 보듯이 각 자리마다 뜻이 있어서 조합만 보면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 펴놓고 같이 적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이 아니면 I입니다. 이는 외향형, I는 내향형. 이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는 겁니다. 이 외향형은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모임 가면 신나고 사람들과 수다 떨면 힘이 납니다. 혼자 있으면 오히려 답답합니다. I 내향형은 혼자 있어야 충전됩니다. 사람 많이 만나면 피곤하고 집에서 쉬어야 회복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에너지 쓰는 게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 E입니다. 반대로 가끔 오셔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적당히 인사하고 가시는 분, 그분이 I입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성향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S 아니면 N입니다. S는 감각형, N은 직관형. 이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S 감각형은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N 직관형은 가능성과 의미를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합니다. 추상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아직 안 해본 것도 상상으로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주가 할머니 저 사업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S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있니? 장소는 알아봤어. 무슨 사업인데? 시장 조사는 했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N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재밌겠다.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너의 꿈이 뭐니? 10년 후엔 어떻게 하고 싶어? 가능성과 미래를 봅니다. 둘 다 손주를 사랑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자리는 T 아니면 F입니다.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이건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는 겁니다. T 사고형은 머리로 판단합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옳고 그름 따지고 공정한지 아닌지를 봅니다. 감정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F 감정형은 가슴으로 판단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 기분이 어떨지 살피고 조화롭고 따뜻한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고 합니다. T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니? 왜 싸웠어? 내가 잘못한 게 있니 없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F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마음이 안 좋았지. 그 친구도 기분이 나빴을 거야. 감정을 먼저 헤아립니다. 둘 다 손주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네 번째 자리는 J 아니면 P입니다.
J는 판단형, P는 인식형. 이건 생활 방식입니다. J 판단형은 계획적입니다. 미리미리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일정표 짜는 걸 좋아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마감 전에 미리 끝냅니다. P 인식형은 융통성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합니다. 즉흥적이고 자유롭습니다.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 J형은 한 달 전부터 계획 짭니다. 첫째 날은 여기 가고 둘째 날은 저기 가고 시간표까지 다 정해놓습니다. 짐도 미리미리 쌉니다. P형은 전날 밤에 짐 쌉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 뭐. 계획은 대충 있는데 현장에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여행 잘 다녀옵니다. 스타일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E 또는 I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 두 번째 S 또는 N은 정보를 어떻게 받나? 세 번째 T 또는 F는 결정을 어떻게 하나? 네 번째 J 또는 P는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 네 개가 조합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ESTJ, ESFJ, ENFJ, ENTJ, ESTP, ESFP, ENFP, ENTP,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각 알파벳이 뭘 의미하는지. ISTJ라고 하면 I는 혼자 있을 때 충전되고, S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T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J는 계획적으로 산다. 이렇게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 글자만 듣고도 대번에 아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손주들이 MBTI 얘기할 때 I랑 E 얘기하는구나, 저건 S와 N 차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분에게 MBTI가 뭐세요?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가지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4가지 알파벳을 다 배우셨으니까 실제 유형들을 알아볼까요? 16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손주들이 얘기할 때 아,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유형은 ISTJ입니다. ISTJ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한 관리자형입니다. 이분들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약속을 꼭 지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제일 믿음직한 직원, 시키는 일 착착 처리하고 보고서 깔끔하게 쓰고 기한 꼭 지키는 사람, 바로 ISTJ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세대로 치면 모범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한국 박정희 대통령,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개발, 원칙 중시,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성실함, 책임감, 추진력, 이병철 삼성 창업주, 철저한 계획, 원칙주의, 해외, 조지 워싱턴 책임감, 원칙, 전통 존중, 워런 버핏, 체계적 분석, 논리적 판단, 앤젤라 메르켈 침착함, 실용성. 두 번째는 ENFP입니다. ISTJ와 정반대입니다.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분들은 열정이 넘칩니다. 새로운 걸 좋아하고 창의적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계획보다는 그때그때 느낌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주가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고 이것저것 재밌는 아이디어 막 쏟아내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하면 ENF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세대로 치면 예술가 기질 있는 사람입니다. 유재석 자유로운 진행, 즉흥적 애드립, 사람들과 에너지 주고받음, 강호동 열정 넘치고 분위기 메이커, 즉흥적, 김구라 순발력, 자유분방함, 로빈 윌리엄스 창의적, 에너지 넘침, 즉흥 연기, 앨런 드제너러스 자유로운 영혼, 사람들과 소통, 월트 디즈니 창의력, 새로운 시도, 꿈과 열정.
역사, 인물, 백범 김구, 일부 분석에서 열정적, 이상주의적. 세 번째는 ESTJ입니다. 이것도 흔한 유형입니다.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입니다. 한마디로 엄격한 관리자형입니다. 이분들은 리더십이 강합니다. 조직을 잘 이끌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전통과 질서를 존중합니다.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반장 하시는 분, 통장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 많습니다. 규칙 확실히 하고 일 처리 빠르고 사람들 잘 이끄는 분, 바로 ESTJ입니다. 우리 세대 기업가나 군인 중에 많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강한 리더십, 결단력,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철의 여인, 강력한 리더십, 프랭크 시나트라, 조직력, 통솔력, 헨리 포드, 체계적 경영, 효율 중시, TV 영화 소, 드라마에 카리스마 있는 CEO나 군인 캐릭터들. 네 번째는 INFP입니다. 이것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한마디로 이상주의자형입니다. 이분들은 순수합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남의 감정을 잘 읽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방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글 쓰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동물이나 약자를 돌보는 걸 좋아하면 INF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세대로 치면 시인이나 작가 기질입니다. 아이유 순수함, 자기 세계, 섬세한 감성. 윤동주 시인 이상주의 순수, 내면의 가치. 정약용 인본주의적 사상, 이상 추구. 이효리 동물보호, 가치관 뚜렷함. 공유 조용하고 섬세한 이미지. 오드리 헵번 순수함, 인도주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성적, 이상주의 작가. 빈센트 반 고흐 예술가, 내면 세계. 반지의 제왕 작가 상상력, 이상 세계. 역사, 인물. 헬렌 켈러 이상주의, 인권운동. 다섯 번째는 INTJ입니다. 이건 드문 유형입니다.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입니다. 한마디로 전략가형입니다. 이분들은 독립적입니다. 혼자서도 잘하고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구자, 교수, 프로그래머 중에 많습니다. 혼자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장기 계획 세우는 사람, 바로 INTJ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장기적 비전, 전략적 사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김대중 전 대통령 치밀한 전략가, 독립적 사고, 세종대왕 과학적 사고, 체계적 계획, 혁신, 일론 머스크 미래지향적 독립적, 완벽주의, 마크 저커버그 전략적 사고, 장기 계획, 아이작 뉴턴 독립적 연구, 논리적 사고, 니콜라 테슬라 독창적, 미래지향적, 역사, 나폴레옹 전략가, 치밀한 계획, 영화, 속, 배트맨 브루스 웨인 전략가, 계획적, 독립적. 여섯 번째는 ESFJ입니다. 이것도 흔한 유형입니다.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감정적이고 계획적입니다. 한마디로 친선 도모형입니다. 이분들은 따뜻합니다. 남 챙기는 걸 좋아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사람들 잘 돌봅니다. 봉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로당에서 음식 준비하시고 어르신들 챙기시고 행사 준비하시는 분, 바로 ESFJ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 중에 많은 유형입니다. 송혜교 따뜻한 이미지, 배려심. 이영자 사람들 챙기고 분위기 따뜻하게. 나문희 어머니 같은 따뜻함, 배려. 김혜수 후배 챙기기로 유명, 따뜻한 선배.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 챙기고 배려, 사교적. 제니퍼 가너 따뜻하고 가족 중시. 빌 클린턴 사람들과 잘 어울림, 친화력. TV 속 캐릭터, 드라마의 따뜻한 어머니 역할들. 동네 반장, 부녀회장 캐릭터들. 자, 여기까지 6가지만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10개도 있지만 이 6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아시니까요. ISTP라고 들으면
아,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즉흥적이구나. 이렇게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손주가 친구 얘기를 합니다. 그 애는 완전 ENFP라서 맨날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생기면 막 바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아,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친구구나. 자유로운 영혼이라 계획대로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ENFP는 원래 그렇지 계획보다는 그때 기분대로 하는 스타일이니까. 손주가 깜짝 놀랄 겁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I형이라 사람 많은 데 가면 금방 지쳐해요.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아, 내향형이구나. 혼자 있을 때 충전되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혼자 노는 시간도 충분히 줘야겠네. 내향형은 그게 필요하니까. 며느리가 감동할 겁니다. 어머니 MBTI를 아세요? 또 새로 만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MBTI가 뭐세요 하고 물으면 아, 저는 ISTJ인데요 하고 대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아,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분이구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약속 잘 지키시겠구나. 그러면 대화가 술술 풀립니다. 아, 그러시면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네, 저는 미리미리 정해놓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MBTI는 참고용입니다. 사람을 딱 잘라서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I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용한 것도 아니고 J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획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MBTI는 대략적인 성향일 뿐입니다. 그걸 알고 쓰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너 P형이니까 정리정돈 못하는 거지. 아니면 너 T형이니까 냉정한 거야. 이건 편견입니다. MBTI를 핑계 삼아서 단점을 정당화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MBTI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E형이었다가 나이 들면서 I형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성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검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MBTI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손주한테 부탁하시면 찾아줄 겁니다. 질문이 한 100개 정도 나옵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 뭐가 더 나한테 맞나 고르는 겁니다.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은 ISTJ입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전 활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MBTI를 압니다. 손주들 대화에 끼실 수 있습니다. 새로 만나는 분들과 대화 소재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했던 게, 아, 저런 성향이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